한컴오피스 네오의 한셀은 계산 전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식과 데이터 관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MS 자료와의 호환성을 높여 추세선 차트, VB 폼 파일도 한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컴오피스 네오 한셀 화면의 구성 요소와 단축키, 이번 제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컴오피스 네오의 한셀 화면입니다. 가장 위쪽에는 작업 중인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자, 왼쪽에 1, 2, 3, 4, 5, 6, 7, 8에 해당하는 행번호, 위에 A, B, C, D 열번호,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업 표시줄이 나타나죠. 그리고 한셀의 가장 작업의 기본 단위인 셀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셀에 대한 눈금선은 보기에 눈금선을 체킹하셔서 나타나거나 또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셀만의 독특한 기능이죠. 커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회색 표시줄. 이 회색 표시줄도 보기에서 선택된 셀에 대한 행, 선택된 셀에 대한 열에 대한 표시를 체킹함으로써 숨기거나 또는 표시할 수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기에 있는 선택된 셀의 행, 선택된 셀의 열을 선택하셔서 이 화면에 작업줄을 표시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업창에 대한 부분을 펼치거나 숨길 수 있는 펼침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작업창에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선택된 셀 열 표시, 행 표시, 눈금선 이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재실행하고자 한다면 되돌리기, 다시 되돌리기 뭐 이런 기능키를 그동안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빠른 실행 작업창을 선택하여서 내가 했던 목록을 텍스트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립보드라고 하는 부분도 제공하는데요. 복사했던 내용 중에 다시 재실행하셔야 될 때는 클립보드를 사용해 주세요.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립보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다가 뭐 나중에라도 다시 저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클립보드를 재실행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작업창이 화면에서 좀 거슬리거나 오른쪽에 조금 더 공간이 모자르다 싶다면 보기에서 작업창을 선택하여서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한셀 워크시트 편집에 관련한 단축키를 띄워 놓았는데요. 이 단축키는 도움말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한셀과 MS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축키를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 높이와 열 높이에 관한 단축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었습니다. 어떤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키보드만으로도 이렇게 행과 열에 관한 단축키가 조정이 되죠. 이 행과 열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높이, 행 높이를 했던 걸 생각하신다면 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유용한 단축키들은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움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은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F1 키를 눌러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한셀, 한쇼 모두 다 동일하게 색이 내서 단축키라고 입력하여서 단축키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 일람을 선택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은 기본 단축키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편집에 관한 단축키도 이렇게 쭉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서식에 관한 단축키도 쭉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글자 크기 크게 작게에 관한 독특한 단축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복사하고 난 뒤에 작업 중인 한셀 화면에 들어와서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가능합니다. 글자 크기 크게 작게 해당하는 단축키를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B1셀을 선택하였고요. Shift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R 버튼을 누르거나 E 버튼을 눌렀더니 영문입니다. 글자가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한컴이라고 하는 글자와 오피스라고 하는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서로 다른 글자 크기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한글과 한쇼는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셀에서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동일시하여 줍니다. 하지만 한컴오피스 네오만 제가 다시 한번 글자 크기를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절되어 있는 부분에서 단축키를 사용한다라면 영문자 E, 영문자 R을 눌렀습니다. Shift Alt 키를 눌러주고 글자 크기를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서로 글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죠. 자, 이렇듯 유용한 단축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중요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축키 알람을 꼭 확인하셔서 자기한테 필요한 그 무언가를 꼭 확인하여 주세요. 자, 한셀에서는 단축키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도구 메뉴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자료는 위아래의 높이가 서로 다르고 왼쪽 오른쪽의 너비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런 자료를 위아래의 높이와 너비를 서로 맞추려면 좀 번거롭겠죠. 자, 이럴 때는 한셀의 도구 메뉴에 한글표처럼 사용이라고 하는 기능키를 이용해 보세요. 필요한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난 뒤에 H를 눌러주게 되면 위아래의 높이가 같아지고요. W를 눌러주게 되면 왼쪽 오른쪽의 너비가 같아지게 됩니다. 원본 자료와 비교해 보시면 왼쪽 오른쪽의 너비와 위아래의 높이가 같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다른 기능도 살펴볼까요? 도구의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여서 작업 중인 한셀의 화면을 엑셀 화면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테마를 엑셀로 선택하게 되면 위에 메뉴가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등으로 변동이 되면서 엑셀 화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테마를 변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한셀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파일 버튼을 눌러주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여 주세요. 프로그램 테마를 한셀로 변동합니다. 위에 홈과 페이지 레이아웃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한셀과 엑셀 둘 다 메뉴를 제공하니까 필요한 부분으로 변동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메뉴에서는 문서 서식 내려받기, 넷피스24, SNS 서비스를 통하여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무언가가 들어와 있죠. 3D 글자 인쇄가 있습니다. 한글, 한셀, 한쇼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3D 프린터에서 인쇄 가능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듯 한컴오피스 네오에는 독특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셀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은 데이터 분석 도구의 벤포드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벤포드 분석은 검증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명령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성한 추세선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셀에서 파일의 열기를 선택하고 난 뒤에 추세선 차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주세요. 자, 엑셀에서 작성된 추세선 차트가 한셀에서도 잘 열립니다. 그리고 또한 엑셀에서 작성한 비주얼 베이직 폼이 들어있는 파일도 파일의 열기를 통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엑셀에서 보여줬던 비주얼 베이직 폼 화면과 한셀에서 보여주는 폼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요, 작업 속도를 아주 빠르게 업할 수 있는 단축키, 기능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ABCD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 끝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때 키보드 방향키로 일일이 가기에는 번거로우시죠? 컨트롤 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오른쪽 끝을 볼 수 있고 컨트롤 키와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아래쪽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까지 볼 일이 없어요 라고 하셔도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커서가 이상한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일일이 위로 올리시지 마시고 컨트롤 위쪽 방향키, 컨트롤 왼쪽 방향키를 활용하여 주세요. 그러면
작업 중인 자료의 마지막 처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더니 셀 병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C3셀을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를 눌렀더니 마지막 셀 번호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잡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확장 가능합니다. Shift 이렇게 확장해도 되지만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블럭 범위가 확 하고 잡힙니다. 자, 이렇게 잡힌 컨트롤 Shift 키가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랑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마지막에다가 어떤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왔습니다. 열을 삽입을 하려면 열을 선택하고 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무언가를 더 넣겠다라고 하는 삽입 버튼을 눌러주면 되지만 지금처럼 되지 않는다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 오른쪽 끝에 제가 막아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는 아까 봤으니까 그래 오른쪽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알겠지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이럴 때는 H열부터 나는 오른쪽을 쓸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열 번호에서 하셔야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주거나 컨트롤 빼기라고 하는 단축키, 이렇게 단축키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선택하시게 된다면 오른쪽 끝이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불필요하게 블럭을 잡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단축키에는 시트 이동 관련한 단축키도 있겠죠. 컨트롤 키와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시트와 시트끼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작업에 필요한 단축키를 아는 것만으로도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실 거예요. 이런 작업 속도와 물려서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대한 설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도구의 환경 설정에서는 엔터를 눌렀을 때 커서의 위치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편집의 엔터 방향키라는 것도 제공합니다. 환경 설정은 차근히 살펴보셔서 나한테 필요한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키보드나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했던 작업을 단축키를 이용하면 매우 빨라지겠죠. 컨트롤 키와 방향키를 이용한 위치 이동, 컨트롤 쉬프트 키 방향키를 이용한 범위 지정, 그리고 컨트롤 탭 키를 이용한 시트 이동 등 작업에 필요한 단축키는 꼭 메모해 두시고 만약 단축키를 잊어버렸다면 F1 키를 눌러 단축키나 한 셀의 모든 작업 도움말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또한 파일 열기로 엑셀의 추세선 차트, VB폼, 3D 도형 엔진이 적용된 자료도 한 셀에서 사용 가능하며 한 셀 도구 메뉴의 한글표처럼 단축키 사용과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한글과 컴퓨터만의 고객 서비스입니다.